안녕하세요. 이제 5분이 지나가지고 오늘 적용력 공무원 적응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종합 실무 교육 개혁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하나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강효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대상자분들이 신규 분들이셔가지고 수의 계약 쪽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약의 사전적 정의부터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넣었고요. 어학사전에서 찾았고, 계약이란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 고용, 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마 업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참고하실 관련 계약 법령 부분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규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시행 규칙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계약 업무 진행하시기 전에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계약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종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쟁 형태별로 구분을 좀 해놓았고요. 계약은 크게 입찰과 수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에는 일반 입찰, 제한 입찰, 지명 입찰이 있고요. 모든 계약은 일반 입찰이 원칙이나 시공 능력, 공사 실적, 기술 보유 상황 등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입찰이 있고,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설비, 기준,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가능한 지명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소액수의로 부르는 2인 이상 견적과 1인 견적 수의가 있는데요. 2인 이상 견적은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해서 공고하고 견적을 제출받고요. 1인 견적 수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인 견적 수의 계약이 1인 견적 수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 업체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요. 나라장터에 일정 기간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안내 공고상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제한 없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입찰 계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교표를 보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기간을 보시면요. 입찰은 일반 공고일 때 7일, 긴급 공고일 때 5일이고요. 이때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수의계약은 일반, 긴급 할 것 없이 3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은 광역, 시, 도 단위로 제한을 하고 수의계약은 시, 군 단위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수의계약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립 요건은 일반은 반드시 2인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은 1인 수의로 인해서 전자공개 수의만 2인 이상일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은 적격 심사를 하지만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비교표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수의계약 지역 제한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2인 이상 견적 제출 시 총 6가지로 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번 방법을 보시면 공사 현장,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시군, 그리고 인접시군 중에서 일부 인접시군만 제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농협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지역 주민 상생과 지역 업체의 참여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관내 업체와 계약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3번 지역 제한 방법에 의해서 광주 하나 관내로 지역을 제한해서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접시군이라는 단서로 관내 지역에서 이제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없어서 지역 업체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인접해 있는 시군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계약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관내에 없어서 인접시군으로 제한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2인 견적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계약 종류별로 금액에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일 때,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일 때,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일 때, 용역 물품 기타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종류별 계약들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보시는 수의계약 기준은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확대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관에 관한 고시 보이시죠?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 계약 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간은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아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특례로 인해서 바뀐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행하고 개선안을 서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 보시는 개선안은 기존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에서 기준 금액이 2배씩 확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드리는 수의계약 요 대상 금액은요. 1인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2인 견적 수의 계약 대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공사는 종합, 전문, 기타 공사가 각각 4억 원, 2억 원, 1억 6천만 원까지가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이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물품 용역 계약, 학술 연구, 원가 계산 등 물품 용역 계약, 여성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자활 기업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업의 계약은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그리고 1억 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의 계약 절차 부분 보시면 입찰 시에 원래는 재공고까지 유찰이 되어야 수의 계약이 허용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입찰은 1회만 유찰이 되어도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원래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입찰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개선되어 진행 중이고요. 계약 보증금도 공사의 경우에는 원래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었지만 죄송합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이었지만 1000분의 75 이상으로 물품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계약하실 때 검사기관 대가 지급 부분도 개선된 내용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계약 업무 시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 계약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클린 계약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컨설팅 형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 및 실현과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행정 서비스 강화의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단 전자계약은 금액 한도 없이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으로 구매한 경우에 전자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내용으로는 소모성 물품, 문구류, 공구, 마트 구입품, 도서 등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공고 대상권은 지정정보 처리 장치에 의해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 것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업무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원 적극행정 그림 보이시죠? 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에서 2019년 1월 발간한 신규 직원을 위한 계약 업무 길라잡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실제로 보면은 두껍지 않고 내용이 되게 컬러풀하게 보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계약 업무 시작할 때 이 책 도움 많이 받았었고 이제 처음 계약 시작하실 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간단 명료하게 안내되어 있는 책이라서 계약 업무 진행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검색창에 책 제목 그대로 치시면은 바로 파일로 나오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도 준비할 때 참고한 자료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 업무 매뉴얼 행정 부분입니다. 되게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좀 자세하게 보고자 하실 때는 이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다산이나 경기도 교육청 업무 매뉴얼 탭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안 찾아지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예선일기 실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법령이나 지침을 처음에 잘 찾기가 어렵고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를 때 가입을 하셔 가지고 검색창에 관련 내용을 치시면은 저희랑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올리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제 답변이랑 요런 거를 같이 계약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올리신 걸 참고하시고 이제 관련 지침이나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그 답변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서 계약 업무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고를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운동부 팀장쪽 박소혜 주무관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용카드 결제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김옥선 주무관님께서 그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음, 저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릴게요. 제한 없죠? 그 박수혜 주무관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도 제가 메신저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알고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네. 네, 메신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그 나라장터 공고 올리실 때, 그 공고 올릴 때 공고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 나라장터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 공고명에 그 그, 어, 공고를 올린 그 공고명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설계 영역이라고 치면은 네, 전체적으로 공고 기관이 적혀 있고 공고명도 적혀 있고 그 우리 지금 기관에서 올리려는 그 공고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올렸는지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쭉쭉 보이고요. 참고 파일까지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공고를 올리실 때 다른 지역, 다른 업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교육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메시지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겠고요. 재무관리과 강효미로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도 드셔야 하시니까 좀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계약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모두 잘 들으셨나요? 이제까지 수고해주신, 오전에 교육해주신 저희 강사 역할 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호응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점심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은 1시까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1시 이후부터는 달봄유치원 김연경 주무관님께서 급여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1시까지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전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